요즘 정치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괴롭다는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보통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게 정상인데 한국은 반대입니다.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자극을 하니까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나라가 주저앉을 것 같은데 노상 정치 얘기입니다. 왜 최근에 더 이런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시사의 오마카세의 유재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른 분야는 세계 수준으로 나아가는데 왜 유독 정치만 뒤처지고 있는지 문제를 정치 시스템과 정치인, 유권자의 입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정치 발전을 막는 최근의 한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뭐니 해도 여론의 양극화, 진영 간의 극한 대립일 겁니다. 몇 달째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당파 싸움만 하다가 망한 조선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여론의 양극화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 최악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먼저 최근 일어난 사건에서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시위대가 서부지법을 습격했습니다. 워낙 자극적인 일이 많다가 보니까 감각기관이 무뎌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법원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판결이 날 때마다 법원을 공격하면 대한민국은 매드맥스 영화에 나오는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G20 국가에서 법원이 습격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창피한 일이죠. 저는 그런데 요즘 상황을 지난 2016년 탄핵과 계속 비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란 혐의죠. 혐의의 경중으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훨씬 가볍습니다. 저도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자식들이 비선으로 활동했던 게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아예 자식들과 머스크가 대놓고 국정 개입을 하던데 이거는 비선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때는 지금 같은 극한 대립 없이 탄핵이 진행됐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가 동원된 사안에 대해서 사법 절차가 이루어지는데도 법원 습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탄핵에 대한 여론을 보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유권자 가운데 59%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 찬성, 36%가 반대했습니다. 사태 초기에 탄핵 찬성이 75%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많이 떨어진 겁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갤럽 조사에서 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되던 직전 찬성 81%, 반대 14%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음해 3월 초에도 찬성 77%, 반대 8%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혐의가 더 가벼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이 더 낮아야 하는데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8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걸까요? 지난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던 대선 결과를 최종 인증하기 위해 모였을 때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습격했습니다. 수천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경찰 방어선을 뚫고 의사당에 난입해서 기물을 부수고 약탈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시위대들에게 가열차게 싸우라고 하는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의회에게는 바이든의 승리를 거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물론 서부지법 폭동보다 규모가 훨씬 컸지만 법이 정한 절차를 폭력적으로 막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어떻게 한국과 미국에서 이토록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8년 전 탄핵과 이번 탄핵은 뭐가 달라진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서 보수층이 결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의문이 남습니다. 왜 8년 전에는 보수층이 집결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것은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 원인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이번에는 보수층이 더 결집했을까? 저는 답은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에 있다고 봅니다.
8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로 대표되는 인터넷 방송이 여론 형성에 끼치는 영향이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김어준 씨조차도 교통방송이라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활동을 할 정도였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 당시 많은 국민들은 지상파와 신문, 종편 등에서 관련된 정보를 얻었습니다. 언론사, 레거시 미디어라고도 불리는 이 매체들의 특징은 특종 경쟁에 있습니다. 일단 JTBC가 희대의 특종을 터뜨리고 나자 다른 언론사들도 기자들이 말하는 반가이, 만회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보수 종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태의 디테일이 드러날수록 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매체는 정치적 성향은 있을지언정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추구하고 법적인 제재도 받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난 8년 사이 시사 문제를 진영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유튜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들은 제도권 언론인들에게 볼 수 없는 방송인으로서의 재능과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회수에서 나오는 수입과 후원금까지 받아가면서 스텝을 채용해서 포맷의 완성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제재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중립성 유지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구독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시원하게 지를 수 있다는 거죠. 이번 탄핵의 다른 점은 바로 이 수십만에서 10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처음에 탄핵을 찬성했던 일부 보수층들은 자신이 애청하는 보수 유튜버들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서부지법 폭동과 미국 의사당 폭동이 갖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역시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 폭동의 경우 참가자들은 사전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물론이고 그들이 공유하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폭동을 서로 부추겼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자극적인 말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면서 폭력을 부추겼고 여기에 인플루언서들도 합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후에 소셜 미디어들이 의사당 폭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280개가 넘는 논문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 데는 이유가 있겠죠. 한국에서도 서부지법 폭동에서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가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폭동에 직접 참가를 했고 생중계를 하면서 선동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폭동 참가자들이 평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사법부에 대한 적개심을 키웠을 거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인 DC 인사이드에 서부지법을 사전 답사한 정보와 폭력을 조장하는 글이 게시된 정황을 잡고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전하는 화면을 보면서 저는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폭력과 사람이 사람에게 가하는 폭행을 보면은 천지 차이죠.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서 사람들이 떼지어 다니는 걸 보면은 섬뜩합니다. 그릇된 신념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가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국 정치가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지 않은 이유로 저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의한 진영 논리의 확대 재생산을 들고 싶습니다. 의도치 않게 말이 어려워졌네요. 이번 탄핵을 예로 들다 보니까 보수 소셜미디어를 주로 얘기했는데 진보가 비난을 받을 일이 생긴다면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민주주의는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보가 공급돼야 합니다. 국민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보만 계속 받는다면 시민 간의 이성적인 토론이 불가능해지고 서로를 적대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육식만 한다거나 채식만 한다면 건강에 좋지 않을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도 미국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비관적입니다. 결국은 정보가 유통되는 광장도 시장 논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수요가 있는 정보를 공급하게 돼 있죠. 소비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정보가 있고 그 정보만 요구한다면 공급은 생길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